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모집인 등록자격시험 대비 신규 문제 모음 두 번째 섹션의 파트 2 부분입니다. 23번부터 44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다음 중 보험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험 담보에 대한 문제는 뭐 몇 년 전만 해도 한 번씩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잘 출제가 없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다. 이건 맞는 내용이네요. 2번 보험담보화 홈페이지에서는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보험담보화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통로, 경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경로를 거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보험담보화 통해서 상품을 잘 파악을 해서 여기서 연결된 보험회사를 통해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상품을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신규 문제에 해당이 신규 내용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온라인 전용 보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보험료 보장 내용 등을 비교 공시하는 사이트가 보험 담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금 계좌에 납입한 퇴직금을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소득 방법은 퇴직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죠. 예, 그래서 연금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에서 퇴직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2005년 12월부터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퇴직연금보험 제도죠. 2번 확정기여형 DC형입니다. 회사 납입분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전액을 다 손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는 확정급여형, 즉 DB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새롭게 출제된 신규 유형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을 해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퇴직연금보험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보기에서 김생명 씨의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자, 직업이 뭡니까? 보험 설계사의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 수익금액 곱하기 소득률이죠. 소득률은 30%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곱하기 30%는 1,500만 원이 사업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7번 다음 중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입 목적을 나타내는 것은 특약이 아니라 주계약에 대한 설명이죠. 2번 다양한 특약을 추가하는 이유는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특약을 추가를 합니다. 그죠? 2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3번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의 특약도 존재하죠. 얘가 의무부가 특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내용은 일단 3번이고요. 4번 보험계약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죠. 예, 보험계약에는 주계약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지만 특약은 보험계약 성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특약은 고객의 가입 여부 결정권에 따라서 고객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의무부가 특약과 제도성 특약이 아니라 선택 특약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네요. 제도성 특약은 기능적 분리에 따른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특약도 상품 개발 시 주계약과 동일한 개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얘는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3번 통합보험처럼 피보험자의 가족도 특약에 의해 보장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죠. 그게 통합보험의 특징이죠. 4번 보험료를 내지 않고 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회사의 장애인 보험 가입 시 위반 행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위반 행위가 아닌 것 찾는 거네요. 1번 비장애인과 다른 심사 절차를 거치면 안 되죠.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면 안 되죠. 얘도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3번 최근 2년 이내에 암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때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위반 행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네요. 4번 장애인이기 때문에 종신보험 가입 시 보험 금액을 감액 인수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동일한 심사 절차, 동일하게 진행을 했다. 얘는 위반 행위 사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반 행위 사례에 해당되는 내용. 이 3번 지문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 기여형 DC형, 확정 급여형 DB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기업형 IRP는 상시 근로자 몇 명?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 얘도 맞네요. 3번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판매 자격을 취득한 설계사에 한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변액보험도 변액보험 판매 자격을 취득한 설계사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공무원, 군인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군인은 가입할 수 없다.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정답은 일단 4번인데 이 내용은 완전한 신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간혹 출제가 되었던 지문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최근에 이 지문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1번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유니버셜이네요. 1번 일반적인 변액 종신보험의 유니버셜 기능을 확대한 종합금융형 상품이다. 얘가 맞는 정의네요. 2번 월대체 보험료를 활용하면 실효되지 않는다. 유니버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가장 큰 기능적 특징이 자유납입 기능이죠. 그래서 납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납입하지 않아도 실효가 되지 않죠. 왜? 월대체 보험료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월대체 보험료를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월대체 보험료를 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더 이상 계약자 적립금에서 월대체 보험료를 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지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도 실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효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이 지문도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은 저축성이죠.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보장형과 적립형은 최저 사망 보증 설정 및 변동보험급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틀린 지문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기 내용 뭘까요? 질병보험은 사람의 땡땡땡땡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이다. 질병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1번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질병보험에서 사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2번 수술, 질병. 자, 얘는 다 포함이 해당이 되지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질병보험의 보장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33번 다음에서 보험업 겸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험업 겸령에서 나오는 게 이제 재산보험은 겸령할 수 있다. 생손보는 겸령할 수 없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1번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이고요. 손해보험인 화재보험과 생명보험은 겸령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겠죠. 2번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겸령할 수 있다. 상해보험은 재산보험이고요.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이죠. 당연히 겸령할 수 있습니다. 질병보험, 재산보험이죠. 연금보험, 생명보험이죠. 겸령할 수가 있습니다. 간병보험과 생명보험 겸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즉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겸령할 수 없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34번 다음 중 상해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상해보험입니다. 1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 지급률에 해당되는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애 급여금을 지급한다. 자, 장애 지급률은 재해분류표가 아니라 장애분류표죠. 장애분류표.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내용만 보면 실은 사람들이 쉽게 함정이 무엇인지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런 지문들의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께서 이 지문을 찬찬히 어디가 함정이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찬찬히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상해사망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제약 없이 설계할 수 있다. 그럼 제약이 있는 사망은 상해사망이 아니라 질병사망이었죠. 그죠? 질병사망은 생명보험회사는 제한이 한도 나이 다 없지만 손해보험회사는 질병사망 특약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해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3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애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받을 경우 자, 재해수술 급여금을 지급을 할 때는 장애분류표가 아니라 얘가 이제 재해분류표네요. 1번과 3번의 재해분류표와 장애분류표는 서로 바꿔놨네요. 그죠? 자, 이 지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4번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를 보장을 한다. 자,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상해는 보장하지 않죠. 상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보장을 합니다. 상해보험에서. 그러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는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5번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몇 년 이상? 이건 쉬운 문제죠. 1년 이상입니다. 회사별 차이가 있지만 가입 대상 및 연령은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는 몇 살? 65세에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요걸 물어보는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출제가 되었습니다. 65세에서 75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6번 다음 중 상해보험의 직업 직무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된 경우 위험이 올라갔죠. 위험이 바뀌었어요.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위험성이 낮은 직업 직무로 변경된 경우 납입할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 보험료가 높아진다는 소리죠. 3번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 안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 청구할 수 있고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보험 수익자는 직업 직무 변경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된다.
직업 직무 변경은 이제 누구의 직업 직무 변경 시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되냐? 보험 수익자는 해당이 없죠. 보험 계약자 내지는 피보험자죠. 피보험자가 더 중요합니다. 예, 피보험자 직업 직무 변경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보험 수익자는 해당이 없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표에 설명하는 내용이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 자, 이 문제 진짜 신규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가 다 나왔네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사망특약은 보험기간, 보험금액 한도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몇 살까지 질병사망특약 보험기간 정할 수 있는지 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제한. 자, 이 제한이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그죠? 만기 시 지급하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 범위 이내에 된다. 이 세 가지가 질병사망특약을 부과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서 이제 한도 내용이죠. 제약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이 적용되는 근거 법률은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실제 기출이 되었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는 최근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런 문제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땡땡 산하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치료를 말한다. 자, 그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어디 산하이냐? 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거는 신규 문제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냐? 보건복지부죠. 얘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이 되는 건 뭐냐? 되지 않은 게 뭐냐? 이걸 주로 물어봤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꼬아내는 문제가 자꾸 나오네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9번. 다음 중 암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암 직접치료 통원보험금은 통원 1회당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정액보상하는 항목이네요. 맞죠? 2번. 상품에 따라 특정 암에 대해 별도 약정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죠?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좀 적혀주는 거고요. 특정 암은 우리가 흔히 고액암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도 존재합니다. 3번.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 계속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회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보험기간이 함께 만료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은 만료가 되지만 보장기간은 만료되지 않고 회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계속 보장을 합니다. 얘도 맞죠. 자, 이 지문도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죠. 4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암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둘 다 가입을 하였을 경우에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각각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자, 비례보상 보죠. 비례보상 원칙은 실손보상급부가 있는 경우에, 그죠? 그런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합니다. 근데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상을 하는 보상 대상 항목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암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둘 다 가입을 했다고 손 치더라도 암보험 자체가 실손보상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것. 그동안 해당하지 않는 것을 주로 물어봤는데 직접 치료에 해당이 되는 것은 1번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 치료. 이게 직접적인 치료죠. 의사 진단에 의하면은 직접 치료에 해당이 되지만 의하지 않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다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면역력 강화 치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병증 치료 다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지 않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 현재 판매되고 있는이라고 하는 문구가 붙은 것은 4세대 실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일부의 과다한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특히 비급여를 말하는 거죠. 네, 도입되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2번,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는 보험료 적게 내고 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는 많이 내게 하겠다. 이거죠.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일부 비급여 항목은 주계약에서 보장한다. 자, 4세대 실손은 주계약에서는 급여, 특약에서 비급여가 완전히 딱 분리가 됐죠. 그래서 일부 비급여 항목은 주계약에서 보장한다라고 하면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이죠. 그래서 당연히 특약으로만 보장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비급여 진료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다. 비급여 진료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 비용이 다르죠. 그래서 저렴한 비급여 진료 비용이 어느 의료기관인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2번, 매년 비급여 진료 비용을 조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렸고요. 예, 2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3번, 동일한 치료 항목이라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 비용이 동일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4번, 소비자들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 비용이 저렴한 비용을 검색하여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 4세대 실손 계약 전환할 수 있죠. 이때 상품 가입 프로세스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자, 이 문제도 새롭게 나온 문제입니다.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종전실손 담보를 해지하고 계약 체결하는 것은 일단 순서상 제일 마지막이 되겠네요. 네, 그죠? 그럼 일단 정답은 가가 마지막인 것은 3번일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대리점 설계사에게 전환 요청을 합니다. 이게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보험 설계사나 대리점에서 전환 전후 상품을 비교 안내하고 전환 의사를 재확인한다가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 설계를 하고 전환 의사를 다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가입 설계를 하고 가입 설계에 따라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는 순서. 정답은 대리점 설계사에게 전환 요청, 전환 전후 상품 비교 안내 및 전환 의사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입 설계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 체결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약 전환용 상품 가입 프로세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위험률 변동제도, 간병보험에 적용이 되는 위험률 변동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현재 민영 장기 간병보험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실제 위험 발생률이 보험가입 시 가정한 위험률과 상이한 경우, 예,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간병보험에 대한 위험률이 많이 데이터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초 가입 시 가정한 위험률과 많이 달라지게 되면 보험료를 조정하겠다. 그게 바로 위험률 변동 제도죠. 2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위험률 조정 시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못해요.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보험기간 종료 후에 위험률을 조정을 한다. 보험기간이 종료가 되었으면 뭐 위험률 조정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보험기간 중에 위험률이 많이 달라졌을 경우에 위험률을 조정을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실은 추가로 더 내겠다. 보험료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한다. 예, 보험기간 종료 후에
위험률을 조정해서 기나이 보험료를 반환한다. 전혀 다른 내용이죠. 자, 이 지문도 새롭게 언급이 되는 신규 지문으로 봐집니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규 문제 중에서 여러분께서 좀 오답률이 높은, 즉, 좀 틀리기 쉬운 문제들을 제가 88문제죠. 섹션 1, 2, 44문제 이렇게 해서 88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이들 문제들은 다들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그동안 전혀 나오지 않았던, 즉 교육을 받으시거나 공부를 하시면서도 뭐 이 문제는 나오겠어? 하고 스킵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들을 제가 주로 뽑아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유형들이 최근에까지도 계속 2024년도에 언급이 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시기 어려우시면 이 문제풀이로서 여러분께서 좀 정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장시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